나는 각종 정신병으로 몇 년째 병원을 다니고 있다. 그러다 5년 전 여름, 새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만 아무도 날 발견하지 못한 탓에 아침과 오후를 지나 당일 저녁쯤이 돼서야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119를 부르지 않고 차로 이동해서 응급실에 간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된 것에 영향이 있었지만 처음 갔던 응급실에서 거부를 당하고 두 번째로 갔던 병원에 도착해서야 응급실에 입원할 수 있었다. 나는 당연히 응급실 가는 길은 물론이고 응급실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 가족들의 말로는 정말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응급실에서도 손에 놓을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응급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중환자실로 올라가게 되었다. 중환자실에서도 의식 없이 지낸 지 한 4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관지경을 하는 도중 갑자기 눈이 떠졌다. 당시 폐가 많이 좋지 않았는데 석션인가를 입에 꾸역꾸역 넣어서 흡입하는 도중 잠깐 의식이 돌아왔다. 그때도 의식은 온전치 못한 상태였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던 느낌만 기억에 남아있다. 잠깐 말하는 것도 괴로워 정신이 한번 차려졌던 것 빼고는 그 뒤로 검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깨어나고 나서도 말도 못했고 밥 먹는 건 물론 물도 마시지 못했다. 그냥 오른쪽으로 누워 옆 침대에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를 멍하니 쳐다봤던 기억만 있다.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계속 봤던 건지 잘 모르겠다.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눈길이 갔던 것 같다.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예쁜 간호사 누나가 밥 먹으라고 떠먹여줬던 장면 정도? 할아버지는 외상은 없으셔서 외관으로 봤을 땐 아픈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였다. 산소 마스크도 끼지 않으셨고 너무 정정해 보이셔서 곧 퇴원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물론 중환자실에 들어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예쁜 간호사 누나가 먹여주는 밥을 조금씩은 잡수시는 모습을 보고 막연하게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고 며칠 동안은 정신이 너무나도 멍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눈만 깜빡이고 있었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상태라 자고 깨고를 반복하며 며칠을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지 이틀쯤이 지나고 나서 한밤중에 꿈에서 깨어났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그게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구분이 잘 안 간다. 너무 생생했는데 그냥 생생한 꿈과는 너무 달랐던 것 같다. 꿈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최면에 빠져 환각을 본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그냥 현실 그 자체 같았다. 그날 밤에 본 것에 대해 말해보자면 당시 중환자실엔 6개의 침상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고 나는 4번째 침상에 누워 있었다. 누워만 있어서 자세한 구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가는 출입구는 건너편 간호사실 쪽에 있었다. 침대마다 간호사분들이 사용하는 카트가 있었고 침대 왼쪽 편에는 호흡기와 생체 모니터들이 있었다. 내 왼쪽 침대엔 3번째 침상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른쪽인 5번째 침상에는 앞에서 말했던 그 할아버지께서 누워 계셨다. 이상한 건 그 당시 나는 잠든 기억이 전혀 없었다. 눈을 감은 기억도 없었고 간호사실 쪽에만 불이 켜져 있었고 침대 쪽은 좀 어둡길래 밤이 됐나 보다 하는 자각만 있었는데
어두워지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다 싶을 때쯤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일어나려는데 온몸 이곳저곳에 주사바늘이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렇게나 많은 줄이 달려있는데 또 몸이 움직여진다는 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의 나는 그런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 자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각하고 있지 못했던 건 중환자실 내부였는데, 실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복층으로 돼 있었는데 위층은 침대가 늘어져 있고 아래층은 간호사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병원 같지가 않고 가정집이나 자취방 같은 형태였다. 침대들이 엄청 많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았다.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환자들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고, 밑에 층에서 간호사분들은 호로록 면치기를 하며 라면을 드시고 계셨다. 그런데 이게 좀 비현실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당시 실내 구조나 분위기의 비현실성을 느낀 게 아니라 평소에 다들 워낙 바쁘셔서 라면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하며 의아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나도 라면 정말 좋아하는데 먹고 싶기도 했고, 하지만 말은 못하고 빤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나는 2층 난간에서 간호사 누나들의 라면 먹는 모습을 본의 아니게 관전하다 아무도 없는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내부는 병원처럼 꽉 막혀있지도 않았고 1층에서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니까 내심 돌아다니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다. 아무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2층 한쪽 구석에 계단처럼 침대가 쌓여져 있는 걸 발견하고는 침대 맨 위로 올라가 걸터 앉았다. 전혀 아슬아슬하다는 느낌 없이 오히려 완전히 편했고, 걸터 앉은 채 하염없이 일렬로 늘어져 있는 침대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꽉 들어차 있다고 생각했던 중환자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괜히 기분이 묘해지는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2층 어둠 너머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시는 게 보였다. 아무 말씀 없이 아주 조용하게, 발소리도 없이 걸어오시더니 침대 계단을 밟고 올라와 내 옆에 앉으셨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묵묵히 침대 아래만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땐 좀 무서웠다. 그러다 내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일로 오게 되었니? 어쩐 일로 여기 오게 됐는지 할아버지께서 먼저 물어봐 주셨다. 할아버지의 차분한 말투에 뭔가 편안함을 느껴 잠깐 말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어쩌다 보니 죽을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내 말을 들으신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동안 말씀이 없으셨다. 학상은 아직 살 날이 많은데. 난 솔직히 그 말에 좀 욱하는 기분이 들었다. 진심으로 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난 그저 상황이 더 악화되길 바라고 있었으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고, 미래가 너무 두렵고 막막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의 이런 모습에 할아버지는 당황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으셨다.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한 손으로 내 등을 토닥여 주시기만 할 뿐이셨다. 분명 처음 보는 할아버지인데 토닥여 주시는 게 뭔가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어루어 만져주시는 듯한 따뜻해지는 기분에 진정이 되어 금방 울음을 그치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은 나보다 더 비겁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무슨 뜻인지 여쭤보았고, 할아버지의 사정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기억나는 대로 요약해보자면 할아버지의 아내분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정확히는 사고 당시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 살아계신 채로 발견되었고 구급대원 덕분에 빠르게 응급실로 이송되셨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 이틀 괜찮아지시다가 점점 상태가 나빠지셨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었다고 한다. 자식들은 직장일에 정신이 없어 얼굴 보러 몇 번 못 오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그리 심각하다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도 아내분 간병하시면서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시면서 버티셨다고. 자식분들이 몸 상하신다고 돈을 주면서 간병인을 쓰라고 하기도 했다는데, 할아버지는 본인이 없으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질까봐 그게 너무 무섭고 아내 얼굴에 하루라도 안 보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하셨다.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내분을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라는 게 다 느껴졌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내분 옆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루빨리 태어나기를 기대하시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는데, 점점 상태가 악화되더니 결국은 중환자실까지 가셨다고 한다. 아내분께서 의식을 잃기 전 할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너무 무섭다, 혼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절대 혼자 가게 놔두지 않겠다고 달래셨다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책임감이 큰 말인지 그 당시는 몰랐다고 하셨다. 아내분께서 중환자실로 옮기신 후에도 할아버지께서는 면회 시간만 되면 병원에 찾아오셨고, 면회 시간이 끝나면 중환자실 앞에 앉아 매일같이 오셨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얼마 안 가 아내분은 돌아가셨고, 아내가 없는 집안은 끝도 없이 적막한 게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끝없이 몰려오는 공허함에 무기력증은 나날이 심해지셨고,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는 게 다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느껴졌고, 그냥 아내를 따라가고 싶어서 결국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사정을 듣고 나니까 그저 내가 했던 모든 생각들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아내분께서는 할아버지가 잘 살아가고 행복하시길 바라셨을 거고, 나는 그런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하셨던 대답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표정, 말투, 그리고 목소리까지 전부. 아내는 본인이 없어도 내가 잘 살기를 바랬겠지만 나에게 그런 행복은 어디에도 존재할 수가 없단다 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말. 그 말은 사랑이 뭔지, 인생이 뭔지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지내왔던 내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할 정도로 나에게는 큰 울림이 있는 말이었다. 그 뒤로는 내 속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할아버지의 인생에 비하면 내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단편적이고 비교적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친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와 어릴 적 이야기 했던 게 생각난다고 했던 것 같다. 할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본인의 손녀딸이 나처럼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본인도 모르지만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동안의 얘기도 다 해달라고 하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고 하시더니 아내가 너무 많이 기다렸다고 얼른 가봐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할아버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꼭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웃었던 것 같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계단을 걸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 힘든 시간은 반복되겠지만 너는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이 될 테니까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내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할아버지가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병원 구조가 갑자기 변하더니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갔다. 다들 믿기지 않을 거다. 나 또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나는 긴 꿈을 꾼 듯한 느낌을 아는 채로 다시 내가 누워있던 침대로 돌아갔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레 돌아간 것 같다. 침대에서 한참 눈을 뜬 채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동이 트기 시작했고 중환자실은 다시 분주해졌다. 정말 신기하게도 나는 그날 이후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좋아졌다. 호흡기도 뜨게 되었고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거라는 간호사 누나의 말을 들은 날부터는 더 편안해졌다. 그날 난 처음으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 물을 마시다가 손을 제대로 못 가누는 바람에 침대 옷에 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본 간호사 누나가 새 환자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면서 갔는데 환자복을 가지러 가는 사이 기계 소리도 막 들리고 간호사분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간호사 누나가 오지 않자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바쁘셔서 잊으셨나?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지금 환자 한 분이 사망하셔서 좀 바빠졌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고는 다시 가버리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별 생각이 없었다. 중환자실이다 보니까 사망하는 환자가 하루에 한 명은 있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 네, 괜찮아요.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사망했다는 환자분이 침대에 누운 채로 실려나가는 걸 보게 되었는데 흰색 천이 얼굴 밑으로 내려가 있어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었고 분명 그 얼굴은 내가 지난날 꿈속에서 본 할아버지 얼굴이었다. 하지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사망한 환자라고 하는데 어디에서도 곡소리나 슬퍼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물론 보호자가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영 좋지 못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져 몸을 뒤척거리다 다시 잠들어 버렸다. 나는 다음날 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콧줄도 빼고 엑스레이도 여러 번 찍어보고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목에 굳게 박혀있던 주사 바늘까지 빼게 되었다. 태어나기 전날에는 소변줄도 빼고 여러 선들을 빼며 걸을 수 있는 상태까지 되었고 준 중환자실로 옮긴 지 일주일도 안 되어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건 퇴원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다들 집중치료 후 증후군이라고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가 신체적 인지적 장애나 우울 증상 또는 불안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중환자 치료 후 72%의 환자는 우울 증상을 호소한다고 한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치료나 약제, 질병 중증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중환자실에서 나는 기계의 불안한 소리,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과 지인들의 오열하는 소리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내가 중환자실에 있었을 땐 그런 소리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으니까. 가끔 이런 걸 보게 되면 누군가가 내 우울증을 가지고 간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나는 태어나게 된 이후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내 몸에 가해를 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지금은 사실 꿈이 아니라 약에 취해 환상을 본 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 너무 생생하고 비현실적이었던 그날의 꿈을 떠올리며 세상 어딘가 그 할아버지처럼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가끔 좀 슬퍼질 때도 있다. 내가 할아버지와 함께 얘기했던 게 환상이나 꿈이라면 할아버지도 나를 환상이나 꿈이라고 생각해 주셨을까? 저쪽 세계에서 아내분은 만나셨을까?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게 많고 의문을 품은 채 살아가지만 언젠가 또 다시 만나는 날이 오게 된다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다. 이제는 그저 추억이 된 이야기지만 삶의 의지를 가지게 해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중한 추억 중 하나이다.